이게 북한 군인들이 평상시에 신는 지하족이라는 군화입니다. 사회 신발보다는 이 신발이 그나마 또 더 귀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에 한국에 입국하였고요. 북한군 허위사령부 963 부대 출신 강윤철입니다. 이게 북한 군인들이 평상시에 신는 지하족이라는 군화입니다. 나뭇가지 찍히면 바로 찍힙니다. 오래 있으면 사람이 발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씻을 새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고무가 다 터져나갑니다. 사격훈련 시작할 때 하나 줍니다. 호위사령부는 다른 부대보다 배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월 달에 하격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할 때 무조건 지하족이 나와요. 일반 군인들은 힘듭니다. 일반 군인들 솔직히 하전사들이 다 내주고 그 지휘관들이죠. 하사관들이 자기네 신던 신발을 두고 새 거 자기네가 신습니다. 그냥 가져와 이거 신어 하면 신는 거예요. 새 걸 줬다 하면 새 거를 나가서 사회에 팝니다. 사회 사람들 이걸 또 좋아합니다. 왜 사회 신발보다는 이 신발이 그나마 또 더 좀 지기라고 보는 거죠. 귀한 거죠. 이게 가죽인 거겠죠. 안에 철 같은 게 있나 봐요. 참 대단하게 잘 만들어내요.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네요. 한국 군인들은 이걸 입대해서부터 신는 건가요? 네. 그래요? 무게하고 엄청 다르네요. 그 북한 군인 양말을 숨겼다가 훈련 때만 쓴다고. 네. 평상시에 신고 훈련할 때, 행군할 때. 이것도 사실은 잘 신고 다니는 그렇죠. 두께가 음. 이걸 하나 발 삼고 발이 아프죠. 이게 그냥 아픈 거죠. 이거 그냥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그냥 이 팔 보이잖아요. 발가락 그냥 네. 보이네요. 와. 이걸 군인들이 이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제일 많은 사고가 그냥 먹는 것 때문이죠. 배고픔. 이게 배고픈 게 어느 때 배고픈가? 명절 때가 제일 그래요. 평상시는 다 배고파요. 평상시는 다 연약하니까 밥도 작고 뭐 요먹 조금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명절에는 왜 뭔가 있냐? 이렇게 북한에는 명절이라는 걸 좀 크게 해요. 사회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부모들이 명절이 되면 떡도 해주고 뭔가 잘 먹던 그런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대도 같아요. 군인들도 명절만 되면 떡도 해주고 이렇게 좀 잘해줘요. 고기도 많이 주고. 그러면 그때 군무 안 서는 사람들은 그냥 부대에서 자고 뭐 일어나서 아침 밥 먹는데, 군무 서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시간에 나가서 군무를 서야 되는데, 우리는 군무 설 때 무조건 탄창 만탄창하고 나가요. 120발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군무 서다가 원래 이탈하면 안 되는데 막 배고프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좀 달라 그러면 방침은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줘요. 이전에는 막 가라 이 새끼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주거든요. 왜? 너무 사건 사고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총 쏘고 이러니까 막 철상들이 뭐 분대장군이 누구 알아듣는데 내 군무 서는데 좀 주십시오 하기는 그래 먹어 그냥 줘요. 왜? 그렇게 우리 대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1월 1일 날이었었는데 군무 서는데 졌는데 3번 온 거예요. 한 번 먹고 또 먹고 세우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2번까지 이해야 되는데 3번 왔는데 야 이 새끼야 이번까지 없어. 이번에는 다시 오지 마. 그런 거야. 근데 갔다가 군무를 교대하고 나와가지고 또 한 거예요. 개새끼야 욕한 거예요. 군무를 교대한 무기가 없어요. 군무 교대할 때 무기가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없으니까. 막 욕하기도 하고 했지. 그런데 와가지고 무기 꼬가서 무기를 여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 가가지고 소리. 이제 명절 되면 떡 치는 사람들은 사간조만 칩니다. 사간조라는 게 있는데 상급병사조라고 해요. 상급병사조라는 게 무슨 뭐 기무석이요, 양식석이요, 무슨 대렬석이요, 무슨 석이요 이런 하사간조라 그런데 그거 열쇠 가지고 다니는 놈들이라 하는데 그건 군사복만 있어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인들이죠. 같은 군인이긴 한데 야네가 떡을 칩니다. 왜? 야네는 배부르니까 막 거기서 먹지 않고 근데 다른 군인들은 떡 치면 뒤도 먹어서 뭐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네가 떡 치다 보니까 문 열고 창고 열고 들어간 것이. 근데 군대 대대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기가 많이 차요. 다 전기밥 하거든요. 전기를 하다니까 전기 뜨니까 총 가서 들어오는데 처음엔 몰라가지고 야 저기 뭐야 누구야 했는데 총 꺼내야 되니까 사관소들이 다 도망친 거죠.
식탁이 그냥 식탁이 여기서부터 한 요만해요. 그냥 60에 너비가 한 40 정도 요만한 식탁에 밥이 있고 반찬 한 3가지 있고 국 넣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이런 주는 데 있잖아요. 그만한 식탁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요만한 데 있거든요. 그냥 사람이 하나 기어 나갈 수 있는 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총을 내니까 그 순간에 그 식탁 구멍에 2명이 쑥 날아넘은 거예요. 총구를 보는 순간에 2명이 쑥 동시에 2명이 날아넘어갔는데 그날에 지금 1월 1일 되기랑 그때 당시 니를 쓸 원수가 사령관 했을 때 화해사령부 사령관 매 대대마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도 평양시 대대니까 우리 대대가 왔는데 밥 뭐 먹고 밖에 다 서 있어. 왜 그래 하니까 지금 저 안에서 한 병 3명 들어가서 지금 무기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맞아 그거 완전 개망신이잖아요. 야 저 사 먹고 푼 거 다 먹고서라니까 니 뭐 먹고 푸냐니까 내 토끼 먹고 품이 된 거예요. 토끼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토끼곰이랑 부모들이 잘했어요. 집에서 토끼를 길러가지고 토끼 이렇게 곰 해가지고 먹으면 보약 된다고 해가지고 토끼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을 넣고 밤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삼 그냥 백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다 넣어서 끓이면 물을 안 넣고 이런 거 토끼에서 기름이 나와서 자연히 그 기름이 쌀이 있게끔 해가지고 그게 그거 보고 우리 토끼곰이라 하거든요. 물을 안 넣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생각이 났겠지. 토끼곰 가서 토끼곰에다 약을 많이 넣었어요. 잠자는 그래 가서 한 입 먹었는데 잠자는 약 많이 넣다 보니까 막 냄새가 났지.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이 너 나쁜 새끼들이 잠자는 약이 없구나 하고 다른 것도 가서 해서 그래 또 다른 거 해서 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걸 일단은 먹다 보니까 약을 많이 쳐다 보니까 거기 조금 좀 이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고 두 번째는 조금 넣었어요. 두 번째 조금 다 먹고 그다음 자는 거 들어가가지고 마치 약을 넣었으니까 그래 가서 나와서 다시 부대가 한 10시인지 11시인지 아침 점심 먹고 그 사령관이 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라. 사령관이 직접 내려와 봤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라면 총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포위사령부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교양 처리해가지고 전 부대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랬댔는데 그러지 맙시다. 이런 교양 선전 사업 하라 해가지고 부대마다 다니는 교양 선전 사업 하면 또 그런 유머가 있죠. 그래 유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령관이 그 한 몇 명이 있었다 떡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떼창이 요만한데 2명이 날아 넘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는 2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한번 혼자서 한번 넘어봐라 했는데 혼자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상태라는 게 총구로 딱 보자마자 2명이 동시에 요만한 떼창을 너무 북한에서는 이전에 80년대인가 그때 잘 살 때니까 막 그냥 1차 밥이란 거 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뭐 그때 김일성 있을 때인데 밥이 너무 소화가 안 돼. 그땐 공급이 좋았으니까 야 그래 그럼 2차 밥 해라 해서 지금도 2차 밥을 해요. 2차 밥이란 게 뭐냐면 밥을 물 넣고 끓이다가 다시 꺼내가서 물을 다시 거기다 붓고 이어서 2차 전기를 쏩니다. 그러니까 쌀알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불어나야 되는데 2차 전기 쏟아나니까 배로 불어나.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이만큼 먹어도 그 원 쌀알은 작은 거예요. 2차 전기니까. 근데 그게 방침이 그렇게 되다니까 아직도 그걸 그냥 2차 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키 180 사람이 거기 넘어가라면 아무리 총구로 돼도 못 넘죠. 구멍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몸도 요소했고 허위국만의 명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허위국 다닌 사람만 아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5월 29일이라면 이전에는 풀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생매, 눈이 조금 좀 이런 열이 많대요. 뭐 흔히 말하는 바다 그 미역을 못 먹어가지고 무슨 병이 생기고 그때 옛날에 토질병이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허위사령부에도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김일성이 때 그러면 너네 5월 29일이면 그 쑥떡이라고 있잖아요. 쑥떡 해먹는 날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날에는 무조건 떡 해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날이 명절인 거죠. 나는 생일이 5월 28일인데 그 다음 날은 떡 해먹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나는 그 생일을 세는 거 나갔죠. 전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5월 29일이면 모든 허위사령부 전 부대에서 다 떡을 해먹어요. 그 우리 달력이 없는 우리 허위사령부만의 명절이다. 좀 그렇긴 하죠. 뭐 일단 베트남은 기본 땅굴을 기본 유명하잖아요. 북한도 땅굴 유명하고 현재 그 땅굴 받아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 친구들도 땅굴 받아온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땅굴을 파려고 하면 작으면 좋죠. 키가 크면 계속 맞고 이러고 허리가 엄청 아파요. 작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잖아요. 북한이라는 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잘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잘 살고 했었는데 90년대부터 조금 좀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게 학교 때 키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컸어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내가 비슷하던 친구들이 나보다 작았었어요.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키가 줄더라고요. 네, 작아서요. 네, 허리가 구불던 아무리 서서 키를 내하고 똑같았는데 서보면 작아진 거예요. 아, 이게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아이고, 나가려고 하면 최하 168, 70부터 나가요. 더 나 작다고 하기로 뭐 160, 그 연도마다 바뀌어요. 이번에는 허위사령부 얼마 정도 뽑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그때는 김정일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엄청 안 컸어 됐어요. 170 이상이면 됐어요. 자기가 작으니까 쟤네 큰 거 싫어했거든요. 옆에 군관들 자체도 큰 사람들 안 썼어요. 촬영하는 자체가 김정일은 무조건 밑에서 올렸다 찍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다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키를 맞추느라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허위사령부도 그렇게 엄청 큰 사람들을 좀 170 이상만 맞추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크다 보니까 뭐 175부터 180 이상 큰 사람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조금 먹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힘들긴 하지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하는데 우리 때 그때는 평균 다 못 살다 보니까 못 먹으니까 그냥 작은 거죠. 고난의 행군은 한 300만이 죽었다고는 하는데 화폐 교환을 2009년도에 했어요. 북한의 화폐 교환이 아니라 화폐 계획이 나갔죠. 모든 돈을 다 없애고 뭐 얼마씩 넣어주고 했는데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보다 왜 많이 죽은 게 실적이 안 올라가냐면 고난의 행군에는 옆집값 빌릴 수도 있었어요. 못 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그럼 좀 꺼주고 니겠다가 물어라 뭐 이렇게 얼마 가지고 갔으면 뭐 고리대처럼 니 그럼 다음에 뭐 1kg 가서 가을에 뭐 2kg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고리대 있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때 2009년도에는 다 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달라 할 데가 없은 거예요. 그때는 왜 고난 행군에는 뭐 다른 사람 다 죽고 여호와하고 승양이만 살았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악바리들만 살았다 했는데 그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선을 서는데 갑자기 화폐 교환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쪽팔려서 어디 가서 달라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봐서 며칠 동안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래서 가정방문, 그 교원들이랑 가정방문 하잖아요. 가보면 집에다 달아 죽기도 하고 그런 건 통계에 안 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보위부 안전부서 와서 그냥 그건 쑥 그냥 묻어주고 동네에서 묻어줘요. 그런 거는. 북한도 그 방사능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자국 내 국민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북한에 한해서 기술을 해가지고 방사능 그걸 다른 데 전파 안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알고 있게 된 동기는 제가 친한 형이 저기 영변에서 그게 핵 발전소가 있죠. 거기서 군복무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친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죠.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경비 중대에 있다 보니까 경비를 썼는데 자기네는 방사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평양시에서 5대 맥주를 공급했었대요. 군인들한테. 그래 내가 아직 세상에 내가 군사복무 하는 사람들 맥주를 공급받았다는 건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자기네는 방사능이라는 걸 받다 보니까 북한은 맥주를 술로 안 봐요. 음료수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5대 맥주를 받았대. 그래 형 5대 맥주는 뭐야? 그때는 그 맥주를 몇 가지밖에 모르는데 쭉 무슨 봉학 맥주 말하고 대동강 맥주 말하고 무슨 금강 맥주 말하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공급이 엄청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 대신 거기 사람들은 몸이 안 난대요. 방사능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지다 보니까 살이 안 찐대요. 자기네 자체가 공급이 그렇게 좋은데 그게 잘 먹인대요. 거기 사람들은 자식들을 보면 조금 좀 기형적인 애가 나오는 현상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거기서 살긴 하지만 거기 여자를 안 만난대요. 그리고 경비를 서다 보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옷을 무조건 버린대요. 버리는데 소각을 안 하고 땅크가 있대요. 이렇게 엄청 큰 땅크, 지하 땅크. 그걸 이렇게 열어서 제치면 거기다 옷을 버리고 다시 딱 닫고서 밀폐를 딱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밀폐를 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거 봐서 그거 자꾸 열고 제쳐가서 고수 가서 시쳐가서 팔아먹고 팔고 막 입고 그래가지고 옷에 방사능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방사능이 옷을 퍼지지 않게 밀폐된 데다 넣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걸 막았는데 경비는 안 썼대요. 근데 막 사람들이 와서 고난해군 때 그걸 막 뽑다 보니까 지금 그걸 경비를 선대요. 일체 못 가수가게.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 듣다가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중대에서는 용이 한 개 소대가 나왔대요. 아직
북한 역사에 영웅이 한 개 소대 나온 역사가 없대. 사진이라든가 표창이 거기다 걸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한 개 소대나 영웅이 나왔는데 하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전에 90년대인가 위원회에서 그 북한에 원자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자력 검열을 내려간 거 있어요. 다 보여주지 않고 어느 정도만 보여주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핵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리 방사능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옮겨도 살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경비중대 한 개 소대장이 걸기를 했대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합니다. 해가지고 그 한 개 소대 정확히 그때 당시 한 개 24명이었다 하더라고요. 24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옮긴 거예요. 거기 검열 오니까 그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옮겼는데 그걸 옮기고 바로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였는지 죽었는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 자기네 소대는 그걸 항상 금지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24명 몽땅 다 용칭원 냈대요. 그래서 그때 검열 내려가서 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 다음 그 후에는 핵 방지 조약 이제 김정일이 탈퇴하고